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바로 거부 입장을 밝혔던데요. 이게 당 전체의 입장으로 간주해도 되는 걸까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세법을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데 네. 그 기획재정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이 문제는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고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기재부는 오히려 서민 중산층 감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통계 장난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 조치로 향후 5년간 감세액이 순액법으로 계산할 때 4조 3천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4조 원이 상속세 감세로 인한 것입니다. 네. 근데 상속세는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연간 상속이 발생하는 건수가 한 35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은 한 2만여 명 돼요. 또 그러니까 한 5 내지 6% 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인데 그 상속세의 90% 이상은 과표 30억 초과 상속자 한 2,400여 명 정도가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감세 조치의 대부분이 상속세 완화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가 맞죠. 자, 그러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한도 같은 경우는 자녀 1인당 5천만에서 5억으로 지금 올린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완화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게 폭이 크다. 이게 문제인 겁니까? 방향성 자체도 잘못되었죠.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예.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었을 때에 내는 최고세율이 45%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이 없이 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하면 네.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자녀 공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 공제해 주는 것을 5억 원으로 10배를 늘리자고 하는 것인데요. 예.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뭐 집 한 채 갖고 있는 이른바 중산층들도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라고 네네.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그것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분 조정은 좀 해줄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차라리 예. 그런 그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의 세부담을 감안한다면 예. 일괄 공제, 현재 일괄로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 일괄 공제의 한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좀 구체적인 과세 통계를 보면서 판단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최고세율을 낮춘 건 안 되고 그냥 50%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예. 과표 30억 원 초과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30억씩 그 이상이죠. 예. 뭐 공제 같은 것들 다 빼면 비용 같은 거 다 빼면 그런 정도씩 상속받는 분들이 세금은 좀 내야죠. 그래야 부의 대물림도 막고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이 됐고요. 자녀 세액 공제 금액도 좀 약간 확대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게 3년 동안 소득 공제를 뭐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뭐 잘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그야말로 저출생 대책일 수 있나? 네. 그렇게 100만 원씩 공제해 준다고 해서 막 결혼이 늘어나나 싶습니다. 이건 좀 너무 짜다고 보시는 겁니까? 별도의 획기적이고 과감한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뭐 자녀 세액 공제도
현행보다 늘리는 것이야 환영할 일입니다. 음흠. 하지만 잘해야 수십만 원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패키지 정책을 내놨는데 네. 그렇게 아주 과감하고 획기적인 별도의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어려운 건데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문제 네. 이걸 손을 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네. 일단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내놓고 있는 방안은 그야말로 대주주, 최대 주주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특히 그 최대 주주에게 부여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그것은 그야말로 최대 주주의 상속부의 대물림을 활성화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대주주들이 배당으로 돌리는 부분을 늘리면 네. 그 증가분의 5%를 세액에서 감액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그만큼 줄이는 것인데 네. 배당해가지고 대주주가 배당 소득을 가져가고 또 그러면 또 법인세도 감세해주고 이런 이중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총평 삼아서 이게 지금 세수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데 네. 또 여기다가 감세를 해주면 도대체 이 세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다고 세원을 발굴한 것도 아니고 이런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순액법이든 누적법이든 세감이 분명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순액법 기준으로는 향후 5년 동안 4조 3천억 원, 누적법으로는 18조 6천억 원의 세감이 일어나요. 네. 이렇게 세수 감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별도의 세수 확보 대책이나 세원 대책을 내놔야만 하죠. 네, 네. 재정 건전성을 그냥 금과 옥조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재정 확보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감세, 그것도 부자 감세에 집중되는 이런 감세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건 민주당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금투세 폐지 방안 요번에 당겼습니다. 근데 또 네. 종부세는 뭔가 언급을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종부세는 뭐 그간에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네. 아마도 종부세를 폐지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효과를 굉장히 우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방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거든요. 네. 실제로 지난해에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 발생했는데 그 세수 결손 때문에 지방에 교부해야 할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은 18조 6천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예. 지방 재정에 곧바로 타격이 갔죠.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이 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네. 이것이 폐지될 경우에 지방 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종부세는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일단 종부세부터 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종부세 완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실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뭔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네. 최대 50%까지 감세를 해주고 있는데 네. 이 장기 보유자가 아니라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 혜택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라는 게 그 집주인이 직접 또 거기서 사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 주는 게 아니라. 네네. 근데 이제 그 장기 보유긴 하지만 임대를 준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네.
금투세 같은 경우 일단 어제 세법 개정에서 폐지라고 지금 이제 그 정부는 밝혔고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연간 1억씩 5년간 5억까지는 과세를 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구체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가 뭐 이른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네. 뭐 금투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핵심 원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금투세가 시행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네네. 우리 기업들의 지배 구조, 경영 구조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런 본질을 놓치지 말고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되어서 한번 유예까지 된 것 아닙니까? 네.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일각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이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행을 하는데 그 과세 기준은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뭐 납세 방식이라든지 예. 또 이렇게 금융 투자 소득이 포착되었을 때 뭐 저 가구의 연말 정산에서 소득 공제에서 자녀 공제 같은 거를 제외하는 문제는 뭐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 하는 부분적인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